남보다 못한 원수지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형제나 자매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는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의미인가요? 단순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피를 나눈 관계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사이인가요? 어릴 적 우리는 한 방에서 함께 장난치고 싸우며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부모님의 꾸중을 나눠 들으며 자랐습니다.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작은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연락은 줄고 명절 외에는 서로의 안부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 만나도 예전처럼 반갑기보다 어색하고 불편할 때도 있지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자매와 나이가 들수록 남처럼 변해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자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이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환경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어릴 땐 같은 집,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꾸었죠. 하지만 형제자매가 나이가 들면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자매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각자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우선순위가 부모님과 형제자매에서 내 배우자와 자녀로 옮겨갑니다. 어릴 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생활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생존과 책임이 우선이 됩니다.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는 말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진짜 삶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각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면서 갈라집니다. 형제도 이와 같습니다. 봄에 함께 태어난 씨앗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형제는 내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곁에 평생 남는 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나 스스로뿐입니다.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눈 특별한 과거이지만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는 점점 멀어져가는 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가까워지려 하면 상처만 깊어지고 냉정하게 거리를 인정할 때 오히려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는 언젠가 한 지붕 아래서 살던 추억 속 사람이 되고 지금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할 또 다른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어릴 땐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같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장난이나 다툼이 있어도 부모님이 불러서 한마디 하면 금방 풀렸고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명절이나 기념일에 모이면서 형제자매끼리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이자. 명절이니까 이번엔 본가에 모이자. 이런 명분이 있기에 어색하더라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일 이유가 사라지고 굳이 안 봐도 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명절엔 모이자 하던 약속도 점점 흐려지고 몇 년이 지나면 결국 연락조차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늘 북적이던 집이 부모님이 떠나신 뒤엔 명절에도 텅 비어 있고 형제 자매끼리 따로 연락하지 않으니 조카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경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진짜 형제의 시간이고 부모님이 떠나시면 사실상 각자의 인생으로 흩어집니다. 결국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형제 자매의 관계는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빠르게 느슨해질 수 있고 심지어 남보다 더 어색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형제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차이와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가장 큰 균열을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평등했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의 성공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 차이가 벌어집니다. 연봉, 집, 자녀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비교와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성공한 쪽이 미안해하고 그렇지 못한 쪽은 위축되거나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형제자매가 아니라 사회적 타인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한쪽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다른 한쪽은 생활이 빠듯하다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잘 사는 쪽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건드리며 대화 자체가 불편해지고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아도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요. 누군가는 해외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월세 걱정과 생활비 부담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두 대화가 편할 수 있을까요? 50대 주부 모임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동생이랑 통화하면 나는 애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얘기를 하는데 걔는 자꾸 해외 다녀온 얘기, 새로 산 가방만 얘기하더라. 그래서 점점 전화하기가 싫어져. 이런 경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또 가치관의 차이도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스타일, 누군가는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하며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서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화를 길게 하다 보면 관점과 교육 방식이 달라서 서운함이나 답답함이 은근히 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된 형제와 가난한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돈 문제가 개입되면 형제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부모님의 유산, 경조사비, 빌려준 돈들이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몇 원짜리 과자도 나누어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몇만 원도 따져가며 계산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 부모의 유산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 다들 아실 텐데요.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인데요. 돈은 피보다 진합니다. 그것도 무척 자주.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크게 소리내어 다툴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때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부모의 유산과 재산이 있습니다. 평소엔 사회좋게 지내던 형제자매도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로 78세인 김옥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출가한 뒤에도 혼자 부모님을 모시며 30년을 그 집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언니들은 명절에만 오고 갔죠. 부모님이 떠나시고 남은 것은 낡은 시골집 한 채였습니다. 처음엔 형제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집 팔자, 법대로 나누자. 종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라.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를 믿고 3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형제들의 눈엔 그저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옥자 어르신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돌본 쪽은 내가 더 고생했으니 당연히 더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멀리 있던 쪽은 재산은 부모님 것인데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쪽 모두 자기 논리가 있으니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형제자매 사이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산은 삶의 끝에 남은 결과일 뿐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몫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건 계산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가는 사실입니다. 돈은 가족조차 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간 역할 분담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병환이나 노후 문제가 생기면
형제자매 간의 역할 분담 문제가 드러납니다. 간병, 비용 분담, 결정 권한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면 형제라는 게 무슨 소용이야라는 실망감으로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실제로 부모의 병간호를 계기로 형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병원비는 여유되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게 어때? 장례식장 음식값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작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더 자주 병원을 찾는지, 누가 부모님 곁에서 더 오래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멀리 사는 형제는 내가 물리적으로 도울 수 없으니 돈으로라도 돕겠다라고 하지만, 가까이 사는 형제는 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돌보는 건 내 몫 아니냐라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역할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불균형으로 번져갑니다. 간병 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도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치료 방식을 두고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차라리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자는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지, 또 그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형제 사이의 신뢰는 점점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부모님의 병간호가 길어질수록 갈등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자는 마음이 있었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희생의 무게가 달라지고 누군가는 나만 지친다라는 불공평함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역할 분담이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애정과 신뢰를 시험하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6번째, 과거의 상처가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릴 적 겪었던 서운함, 부모의 편애, 비교, 질투 같은 감정이 어른이 된 뒤에도 마음 한켠에 남아 때로는 작은 계기로 불거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이 특정 형제를 더 챙겨주었다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형제가 아무런 의도가 없더라도 그 시절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 또 나만 희생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어릴 때 보였던 성격이나 행동 습관은 성인이 된 뒤에도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쌓였던 작은 불만이나 경쟁심은 결혼, 직장, 자녀 문제 등 현실적인 갈등과 맞물리면서 작은 갈등이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거의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성인은 그때는 어릴 적 일이라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잠재된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어 형제관계를 미묘하게 냉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히 현재의 갈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마음속 서운함까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때 상처받았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골을 조금씩 메워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겹쳐서 발생하며 과거의 상처를 외면할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어릴 적 경험과 기억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용기와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형제자매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부모라는 공통 연결이 점차 약해지고 경제적 차이나 비교 심리가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돈 문제나 가족 간 역할 분담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6가지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친밀함을 다시 기대합니다. 어린 시절의 정을 성인이 된 지금도 똑같이 나누려 했습니다. 그 기대가 충돌할 때 서운함은 깊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고 때로는 기회와 꿈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뼈 아픈 것은 관계에서 오는 손실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형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 결국 옆에 남는 건 내 자식과 배우자뿐이더라. 형제는 추억 속에서만 같이 산다. 그분의 말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멀어질 땐 멀어지는 대로 두고 그 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함을 나누면 충분합니다. 안부 한마디, 짧은 전화 한 통이면 족합니다. 억지로 과거를 붙들지 않을 때 관계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신유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오래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이 관계는 자동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상호 노력과 공감이 없으면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더라도 결국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닌 애정의 유지이며 그 핵심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오랫동안 형제자매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락은 의무가 아닌 습관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안부 전화를 하는 습관은 마음의 거리감을 줄입니다. 비교보다는 존중을,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 행사는 작은 모임부터 명절 외에도 작은 생일 모임이나 커피 한 잔의 약속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라고 해서 늘 가까워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먼저 작은 연락을 건네는 게 인연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단단하면 상대의 태도에 덜 흔들리고, 내가 성숙하면 관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결국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태도로 써 있다면 어떤 관계든 어떤 거리든 결국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당연히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먼저 손 내밀고 작은 안부 한마디 건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도 서로가 멀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관한 현실적인 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는 가족이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격식 갖추며 잘 챙겨야 한다. 가족만큼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짐이 되는 존재는 없다. 일본의 어느 작가는 가족에 대해 누가 보지만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얘기했듯이 가족만큼 양면성을 갖는 존재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세월과 함께 변하는 것 같다. 가족은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많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 못 시킬 때 많은 마찰 요소가 생긴다. 아들과 딸이 그렇다. 아직도 출가 외인을 부르짖으며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할 때 아들 된 입장에서는 딸이 미울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똑같이 교육받고 사랑받고 결혼을 했는데 웬 출가 외인이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출가 외인을 부르짖던 사람은 막상 본인의 딸이 시집가서 출가 외인처럼 행동을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장남과 나머지 사람들의 관계도 그러하다. 예전에야 제사를 지낼 전답이라도 물려받았지만 그렇지도 못한 지금도 장남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명절, 부모님 생신, 각종 집안 대소사에서 넘버원 책임은 장남에게 있다.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짐을 나누어지면 별 생각이 없지만 나는 모른다. 장남인 내가 알아서 다 해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 생기는 분심을 누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과 객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 고향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묘지를 돌봐야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바쁜 일상을 뿌리치고 풀을 깎으러 고향에 가는 일 또한 쉽지 않다. 또 그런 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형제 간의 갈등 해결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잘 사는 형제와 그렇지 못한 형제 사이의 문제도 어렵다. 잘 산다고 과시하면 절대 안 된다.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티를 내면 위험하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형제 앞에서 이번에 간 여행지가 끝내준다고 입에 침을 튀기며 얘기할 때 상대는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도와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배려하면서 진정으로 돕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가족은 친하기 때문에 더욱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명절 때 준비하는 음식값도 그렇고 사소해 보이는 세뱃돈도 그렇다. 출장이나 회사 사정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없다고 해도 선물이나 세뱃돈 같은 기본적인 의무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주어야 할 사람이 여러 이유로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기에 앞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 때에는 별 생각 없이 세뱃돈을 받아도 되지만 직장을 잡은 후에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작은 선물이라도 사고 적은 액수라도 봉투에 넣어 어른에게 드리면서 인간 구실을 해야 한다. 가족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될 것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관계이고 조심해야 하고 잘 가꾸어야 유지가 가능한 관계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미워지면 안 보면 되지만 가족은 가족이란 이유로 미워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미워하게 된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